2024년 12월 동아시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 정치권이 갑자기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만 내부에서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만의 진짜 속내, 일본의 실제 입장, 그리고 미국의 계산. 이 영상 하나로 동아시아 외교 지도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 대만의 긴급 경고. 왜? 최근 대만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이 연이어 등장하며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국의 전자출입국 신고 시스템에 사용된 특정 표기였다. 대만 측은 해당 표현이 자국의 지위를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외교관계 전반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냈다. 여기에 한국 여행 제한 조치, 경제 제재 가능성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더해지며 사안은 단순한 행정적 논쟁을 넘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대만 일부 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이 대만을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했다. 심지어 한국 상품 불매 운동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속도로 과열됐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의 수위와 실제 실행 가능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냉정하게 분석한다. 대만은 국제적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수가 15개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며 한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외교 압박 수단을 행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만이 할 수 있는 외교적 옵션은 매우 제한적인, 한국과 대만 사이에는 공식 외교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사 소환이나 공식 항의 같은 전통적인 외교 수단조차 사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을 대대적으로 키운 배경에는 대만 내부 정치와 국제, 정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만은 최근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내부 정치적 필요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강경한 외교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긴급 경고는 단순한 항의라기보다는 대만이 처한 복잡한 외교 환경과 내부 정치, 역학 속에서 계산된 메시지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타겟으로 선택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 한국 정부의 대응. 감정 대신 원칙을. 대만의 강경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외교 당국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표기가 특정 시점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관되게 사용되어 온 행정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시 말해 대만을 겨냥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담아 변경한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실제 대만에 대한 정책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한국은 실제로 공항 안내, 관광정책, 비자 면제, 민간교류 측면에서 대만을 상당히 우대해온 국가 중 하나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는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를 모두 표기하고 있으며 대만 관광객에게는 한국관광공사 차원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대만 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대만인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지 중 하나라는 점을 방증한다. 이는 대만 측 주장처럼 한국이 대만을 의도적으로 낮춰보거나 배제하고 있다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다. 오히려 한국은 공식 외교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드문 사례에 해당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대만과의 실질적 협력을 중시하며 민간 교류와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한 데는 명확한 전략적 이유가 있다. 외교 현안에서 즉각적인 반발이나 맞대응은 오히려 상대의 정치적 의도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 내부 정치를 위한 발언에 한국이 과도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대만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효과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한국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갈등 확대를 피하는 성숙한 전략을 선택했고, 이는 대만의 정치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대응은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번 대응은 단기적 여론의 압박보다 장기적 외교, 안정성과 국익을 중시한 현명한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대만이 갑자기 강경해진 진짜. 그렇다면 대만은 왜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을 향한 공세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린 것일까? 전문가들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극적인 변화에 주목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며 대만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만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가 한 단계 격상됐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보호해야 할 핵심 파트너 라는 자신감이 대만 정치권과 언론에 널리 퍼졌다. 일부에서는 이를 대만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만 정치권 일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메시지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직접적이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만 내부 정치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필요와도 맞물려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비교적 부담 없는 대상으로 선택됐다는 점이다. 한국은 대만과 직접적인 외교 갈등을 반복해온 국가가 아니면서도 국제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견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한 강대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한국을 상대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 즉, 한국을 상대로 강경한 발언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대만 내부 정치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가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에게는 우리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우리를 더 강하게 지지해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순수한 외교 갈등이라기보다는 대만 내부 정치의 필요성과 변화하는 국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물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만의 이번 행보는 외교라기보다는 정치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4. 일본과의 연대 카드 실제로 대만 일부 매체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도 같은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편에 서야 한다. 일본은 이미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며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현실적으로 여러 한계와 모순을 안고 있다. 먼저 일본 내부 여론부터가 대만 문제에 대해 결코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인들은 대만 지지 발언을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 군사적 개입이나 직접적인 방어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의 상당수가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에 휘말리는 상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대만을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 정치권의 강경 발언과 달리 일반 국민들은 대만을 위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은 30%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정치권의 레토릭과 실제 국민 정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대가 곧바로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의 안보 정책은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만 방어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 일본은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만 유사시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또한 일본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하면 대만 문제로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은 일본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한다. 일본 재계는 이미 이러한 우려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기대하는 일본과의 확고한 연대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5. 미국의 전략, 흑백 논리가 이번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시선과 전략이다. 미국은 대만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동시에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분쟁 확산은 최대한 피하려는 복잡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적 균형의 문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기조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조절하는 방향이었다. 이는 세계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적으로 관리하는 강대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기조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다. 대만 문제 역시 정확히 이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고 무기를 판매하며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그 지지가 곧바로 자동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불리는 이 정책은
중국의 무력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선언 같은 도발적 행동도 막는 이중 억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대만뿐 아니라 일본, 한국 모두가 정확히 이해해야 할 냉엄한 현실이다. 미국의 입장을 단순히 대만 편 혹은 한국 편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미국 전략의 다층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위험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의 공식 문서들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일한 전선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각각 별개의 전략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다른 동맹국과 다른 방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한반도 안정과 북한 억제를, 일본에게는 지역 전체의 해양 안보를, 대만에게는 현상 유지와 자체 방어력 강화를 각각 기대하는 구조다. 따라서 미국이 대만을 지키려 하니 한국도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의 실제 전략 구조와 맞지 않는다. 미국 스스로도 각 동맹국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대만 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6. 한국에 맡겨진 역할은 따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문서와 국방전략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의되어 있다. 그것은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북한 억제라는 핵심 임무다.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상당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국방비 확대와 방위산업 강화를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세계 10위권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할 뿐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폴란드, 호주 등 여러 국가에 첨단 무기를 수출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 공격기 등은 이제 국제 무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중 하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동북아 전체를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동맹국이라는 위치에 있다. 이는 국제분업의 논리와도 일치한다. 각 국가가 자신의 지리적, 전략적 위치에서 최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전체 동맹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대만 방어를 한국의 의무로 연결시키는 주장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 구조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만 개입이 아니라 한반도 방위와 북한 억제라는 명확한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작전 계획상에서도 한국군의 작전 영역은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으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다. 한국군이 대만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기대는 현실적인 법적, 전략적 근거가 전혀 부족하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오히려 한국이 대만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한반도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역량이 분산되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배치되는 결과다. 7. 대만의 계산, 그리고 외교. 문제는 대만 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이러한 복잡한 국제 질서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편이니 한국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이라는 인식은 외교 현실을 심각하게 오판할 위험이 있다. 이는 희망적 사고와 현실의 혼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관계는 감정이나 추상적인 연대의식이 아니라 각국의 구체적인 국익과 전략적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는 냉엄한 원칙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비난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외교적 신뢰와 협력은 강요나 압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실질적 이익의 교환을 통해 구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외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압박과 요구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경험이 있으며 현대에 들어와서는 스스로의 판단과 원칙에 따라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었다. 이런 한국에게 우리 편에 서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미숙한 접근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장기화되거나 대만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대만이 스스로 외교적 선택지를 좁히고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심각하게 경고한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대만의 이러한 외교 스타일을 주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대만이 국제 정세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외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현실적 입장과 제약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기대와 희망만 앞세우는 것이다. 이는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대만이 진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싶다면 압박이 아닌 설득을,
요구가 아닌 협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교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만의 현재 외교 전략이 과연 장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8. 결론. 한국의 외교 노선은 한국은 이번 사안을 통해 일관되게 원칙과 현실에 기반한 성숙한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특정 국가의 일시적인 정치적 요구나 외교적 압박에 흔들리기보다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이제 단기적 여론이나 외부 압력에 좌우되지 않는 전략적 깊이를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이 외교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나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역할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역할은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라는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도 인정하고 지지하는 노선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이념적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한국의 실질적 이익과 지역 평화라는 큰 그림을 보는 외교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외교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전략의 영역이며 한국은 바로 그 원칙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 원칙은 한국의 국익과 지역 평화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 외교의 기본 자세를 보여준다. 이번 사안은 오히려 한국 외교의 성숙함과 전략적 사고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과거처럼 강대국 사이에서 수동적으로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과 원칙에 따라 능동적으로 외교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번 사안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원칙적인 대응은 바로 그러한 성장의 증거다. 향후 한국은 이러한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만을 포함한 모든 우호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 협력은 강요나 압박이 아닌相互 존중과 실질적 이익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한국 외교의 자신감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차지한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